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9분 지났습니다. 제가 첫 번째 주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 지금 공수처가 우리 민주 시민들의 관심권 밖으로 지금 밀려나 있잖아요. 하지만 이걸 그냥 관심권 밖에 있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이렇게 방치해둬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주제를 꺼냈고요. 그러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이 부가해서 설명드려야 될 것도 많았고 또 거기에서 가지를 쳐서 지금 현재 또 짚고 넘어가야 될 일도 많다 보니까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뭐 우리가 계속 다뤘던 주제이니만큼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이준석과 이낙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준석은 싫다는데 자꾸 추근되는 이낙연입니다. 자, 추근된다? 말이 조금 그래요, 그죠? 자, 이 추근된다라는 말 요즘은 잘 안 쓰죠. 요즘은 추근된다라고 말하기보다 스토킹이란 말을 더 잘 씁니다. 이 추근된다란 말이 보기에 따라서는 좀 옛날 같은 그런 좀 고래적 말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비슷한 말로 지분거린다라는 말도 있죠. 자, 여하튼 이준석은 싫다는데 추근되는 혹은 지분거리는 이낙연,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야, 그래도 국무총리까지 한 사람인데 추근된다, 지분거린다, 좀 심한 표현 아니니? 그런데 달리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적당히 러브콜을 보내다가 말면은 아유 뭐 하다가 말았나 보다. 하다가 좀 까였나 보다 하고 넘어갈 텐데 까이고 있는데도 계속 찝쩍찝쩍 나 좀 봐줘, 나랑 같이 하자 라는 식으로 추파를 던진다면 추군된다, 지분거린다 뭐 이런 말밖에 달리 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냐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아직 병석에서 완전히 일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겨우 병원에서 퇴원을 했죠. 병원에서 퇴원한 것도 이재명 대표는 좀 더 병원에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서울대 병원이 너무 부담스러웠나 봐. 그래서 빨리 퇴원하라는 식으로 종용을 했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글쎄 한편으로 이해가 가기는 가요. 이재명이라는 사람 수술을 받아줬다가 자기들은 할 수 있는 수술이고 자기들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떡 하긴 했는데 갑자기 헬기 이송 운운하면서 이상한 논란에 휘말리니까 불편했겠지. 그러니까 이재명 보고 빨리 나가달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재명 대표는 좀 더 적어도 3, 4일 웬만하면 한 2주 정도 입원하는 방향을 고려를 했었는데 기필코 내보냈다고 합니다. 처음 이재명 대표는요, 지난번에 갔었던 녹색병원도 다시 입원하는 방안을 생각했는데, 또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까봐 일단 자택으로 돌아가는 방향을 택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요,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상황이 좀 더 명확해지면은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서울대 병원에서 어느 정도 노골적으로 말했는지는 뭐 명확치 않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빨리 퇴원해 줬으면 나가줬으면 식으로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압박을 넣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참 홀대 아닌 홀대, 천대를 받고 있는 와중에 이낙연이 또 시비를 걸었죠. 대놓고 탈당하겠다고 합니다. 차라리 1월 4일 날 나가지. 그날은 차마 못 나가니까 퇴원하는 날 맞춰서 탈당한다고? 참 저질이죠. 국무총리까지 했다는 놈치고 참 저질이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자였던가. 이런 자를 국무총리에 앉히고 이런 자를 당대표까지 앉혔으니 우리가 개혁을 제대로 할 리가 있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글쎄 외교는 잘했다고 하지만
내치가 지지부진하고 개혁이 아무것도 되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는데, 외교 국방은 대통령의 전용, 완전히 전용 임무니까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하신 거고, 내치와 개혁은 결국에는 이낙연이 맡아서 해야 될 일인데, 예, 거기서 진전과 개선이 없었다는 것은 결국 이낙연이 다 말아먹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지금 하는 꼴을 보니까 그때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라고는 말아잡수신, 최소한의 예의조차 말아잡수신 이 행동들을 보면서 아이고 참 안 망한 게 다행이다 라는 생각마저 들죠. 여하튼 이낙연이 탈당을 했습니다. 참 지난해 10월부터 탈당한다 하더니 마침내 탈당하네요. 신당 창당하느냐? 지난해 10월 말인가요? 11월 초인가요? 어느 언론에서 묻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국가를 위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항상 골똘하게 생각한다 라는 해괴한 답을 합니다. 탈당하겠다는 뜻이죠. 이때로부터 석 달이 지난 다음에서 결국 탈당합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해먹을 수 있는 거, 빨아먹을 수 있는 담보는 쪽쪽 다 빨아먹겠다라는 심산이었던 거죠. 참,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자였다니, 하기사 그렇게 일본에 굽실대던 자였으면 사실 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이른바 비명 3인방도 탈당하죠. 참. 자, 이들의 탈당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잘 갔다. 아우, 다시는 보지 말자. 다시는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마라. 자, 그러고 있는데, 계속해서 언론에서는 민주당이 큰 위기에 처한 것처럼 떠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탈당을 하려던 자들이었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나가주니 정말 고마울 따름인데, 자, 민주당이 큰 위기에 처했다는 식으로 언론들은 연일 떠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낙연의 언론 플레이인 거죠. 이낙연을 중심으로 꽤 언론계에 많은 인맥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낙연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서울대 출신 기자들이 단톡방을 만들었고요. 그 단톡방에 이낙연이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서울대 출신뿐만 아니라 각 언론사의 주요 직위를 가진 사람들 중에 이낙연이 자기 편이라고 끌어넣은 사람들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 단톡방이 또 있어요. 역시 그 자리에도 이낙연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낙연은 보이지 않게끔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특히 친명계 쪽 또는 진보 진영에서 좀 강하게 이낙연을 비판해왔던 사람들한테 뒷조사를 이들이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하나 좀 이상한 게 하나라도 딱 포착이 되면은 제일 먼저 이낙연 쪽 애들이 쫙 퍼뜨립니다. 서울대 출신 기자들 혹은 지들이 쪼물락대고 있는 뭐 편집국장, 정치부장 이런 사람들한테 쫙 뿌려요. 동아일보 전 현직 기자들하고도 또 여전히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고 합니다. 그들한테도 쫙 뿌려요. 야, 이거. 그래서 이상하게 이낙연 쪽 언론 플레이가 잘 되는 거였던 거예요. 반면에 이재명 쪽은 뭔가를 만들려고 해도 일부러 회피 안 됩니다. 기자들이고 누구고. 왜? 이재명 쪽에 가봤자 얻어먹을 게 없는 거지. 이낙연 쪽은요, 그 모임에 같이 엮여있게 되면 이래저래 얻어먹을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이재명 쪽에는 가봤자 찍히기나 찍히지 얻어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언론 플레이도 안 돼.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죠. 여하튼 지금 상황이 딱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언론에서만 지금 난리가 난 거지. 진짜
웃기는 거죠. 그래서 그럴까요? 얘네들 정말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은 언론에 더 나오기 위해서 어그로를 끈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어그로 끌고 있는 이 낙지파들. 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무슨 수준까지 갔느냐? 막말도 서슴지 않는 상황까지 가 있죠. 진짜 막말을 합니다. 요즘에 보니까. 예. 오늘도 그런 막말이 나왔죠. 예. 참. 일단 한번 볼까요? 뭐라 했는지 한번 볼까요? 예. 진짜. 예,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네, 아무튼 뭐 이재명 대표가 제가 두렵기는 두려운 것 같은데 꿈이 아마 뭐 청와대 가는 걸 것 같은데 저 때문에 절대 못 갈 거예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돼 있다고 비판하며 신당은 특권을 배제하고 권위주의를 탈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대표를 하나 잘못 뽑아놓으니까 온 당이 망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책임을 분산하기 위해서 집단 지도 체제. 하지만 지지자들이 이젠 내부 총질 아닌 외부 총질 등 비판을 쏟아내던 중 한 지지자가 이재명 대표 피습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을 쓰면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살면서 목에 칼을 맞았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민주당은 즉각 반인륜적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도 쓰지 않는 극언을 쏟아내는 기본 인륜을 저버린 상황이 개탄스럽습니다. 김 씨는 당을 떠나는 후련한 심정을 즉흥적으로 표현하다 보니 가벼운 표현을 썼다고 사과했고, 이낙연 전 대표도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사과드린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자, 이미 저질러 놓고 사과하면 뭐합니까? 사실 이번에는 언론에 많은 관심을 받는 바람에 사과를 했죠. 그 이전에 이런 말들이 어디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 SNS를 통해서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낙연이 진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은 그 정운현인가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남평운가 하는 뭐 남머식인가 하는 사람, 뭐 그 사람 아닌가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관련 사안을 제보했다는 바로 그자, 김평우인가요? 예. 거기 그자하고 이낙연의 비서실장이다가 윤석열 지지한다고 갔던 그 사람들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먼저 사과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거는 많이 문제가 안 됐으니까 쉬쉬하고 넘어갔는데 이번 거 같은 경우는 너무 확 드러난 거야. 그러니까 어쩐다? 사과를 한 거예요.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쉽사리 사과할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한 백광현, 김남현, 원래 그렇게 입이 더러운 애들이잖아. 걔들 막말하는 거 이번 한두 번 보셨나요? 우리 정말 많이 보지 않았나요? 걔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주 수시로 찢찢거리면서 얼마나 막말을 함부로 해댔는지 여러분 아시죠?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죠.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윤석열하고 검찰들이 물어뜯고 있지만 그 이전에 이낙연 쪽 애들이 얼마나 시비를 됐습니까? 지금 뭐 김남현인지 김남인지 이 사람하고 백광현 얘네들 옛날에 그 이정열 판사하고 같이 몰려다니면서 툭하면 고소 고발하고 재판 걸고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받고 그 난리 치지 않았던가요? 그죠? 일단 그에 대해서 먼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낙연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여하튼 간에 이렇게 막말을 하는 이유는 참 어떻게든 간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입니다. 지네들이 막말을 안 하고는 관심을 끌 수가 없는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이낙연이라는 상품이 국민의 관심에서 비껴나가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그 관심을 붙잡아 올려다 보니까 막말도 서슴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럴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낙연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율이 낮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낮아요. 7%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나마 여성들한테서는 조금 지지율이 더 나오는데 남성들한테는 이낙연 지지율이 정말 바닥이에요. 5%랍니다. 심지어 호남에서도 7%를 못 넘어요. 그런데 호남에서 이준석 신당의 지지율이 10%입니다. 호남 본진에서, 호남이라고 하면 이낙연의 본진 아닌가요? 이낙연이 노릴 수 있는 유일한 표밭이 호남 아닌가요? 근데 이 호남에서조차 이준석에게 뒤진다고 나오는 게 이낙연의 실상입니다. 자, 그래서 그럴 거예요. 이낙연이 지금 계속해서 이준석한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함께 해야 된다. 세대 통합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우리 함께 해야지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합니다. 뭐라고 그런다? 그러면서 이준석한테 이준석은 젊은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청년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나는 경험 많은 정치의 대표이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해야지. 대놓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렇게 추파를 던지고 있어요. 그 전에는 약간 우회적으로 뭐 이준석과 함께 하면은 뭐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등 이렇게 돌려서 말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추파야. 그러면서 나는 경험 많은 정치인 아니겠니? 그러니까 젊은 정치인이 이준석과 같이 해야 되잖아. 야, 이 사람아, 이준석도 말이야 지금 당선이 안 돼서 그렇지 마삼중이라는 얘기 못 들었어? 마이너스 삼순 중진? 지금 걔도 정치 들어온 지 지금 벌써 10년 넘었어. 15년 다 돼가. 걔도 당대표했어. 경험은 걔도 많아 이제. 아이고 니만 많은 줄 아냐? 참, 웃겨 죽겠어요. 하여튼 계속해서 이준석한테 찝쩍 이렇게 러브콜을 보냅니다. 근데 이게 기자들이 보기에도 되게 웃겨 보였나 봐. 지금 보이는 이 기사 제목도 보세요. 상당히 조금 이낙연이 이준석을 좀 찝쩍대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구애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됐죠. 근데 자, 조금 더 적나라한 기사를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 한겨레의 기사인데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72살 이낙연, 39살 이준석,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한다? 이 개혁신당에 이준석이 주도하고 있는 개혁신당에 이낙연이 계속해서 연대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이준석 쪽은 연대에 유보적이다. 자칫 정치공학으로 비춰지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 개혁신당 관계자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느냐?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유보적이다. 시너지가 없고 산술적 결합보다 못할 수 있다는 분위기. 그러면서 이전 총리가 정치적으로는 안 해본 게 없는데 얼마나 파격 변신을 시도할지 그거를 봐야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하겠다는 얘기죠. 이낙연이 정말 빨가벗고 쫓아오면은 봐줄까? 아유, 웬만해가지고 우리가 거기 갈 이유가 없지 않아? 왜? 이낙연하고 이준석하고 합친다고 해봤자 시너지가 나는데 시너지가 안 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날 거야. 이낙연하고 이준석하고 합쳤을 때 뭐 11%, 7% 합쳐서 18%가 나온다. 그렇게 산술적으로 합쳐지는 효과만 나도 한 번쯤 고민해 보겠는데 아니? 이낙연하고 합치면 이준석은 마이너스 표가 나올 거야. 그죠? 표가 뚝 떨어질 거예요. 근데 이준석이 갈라 그러겠어? 안 가! 그 이준석은 갈 생각이 없어. 근데 이낙연은 계속해서 나 좀 바라봐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뒤를 좀 바라보래. 나 좀 바라봐. 나 좀 바라봐. 나 좀 바라봐 하고 있는 거야. 왜? 이낙연은요. 독자 생존 능력이 현재 없습니다. 이준석은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면 이낙연하고 내가 손잡는지 아닌지
이낙연이 얼마나 문재인과 차별되는지 알아야지, 차별화될 수 있어야지 내가 손잡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이 뭡니까? 안 한다는 얘기잖아. 이낙연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차별을 할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선을 그을 수 있을 것 같아? 지들 이름이 뭐야? 문파잖아, 문파. 낙파도 아니고 문파라며. 근데 문재인과 차별을 한다고?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 순간이면 이미 얘네들은 민주 진보 세력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공표하는 게 될 거예요. 못하죠, 죽어도. 달리 말해서 지금 이낙연은요, 독자 생존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준석은 이제 국힘당과는 약간 다른 색깔의 자신만의 이 생존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그 20대 남성들은 지금 국힘당 지지층하고는, 국힘당한테 몰빵하고 있는 20대하고는 또 다른 형태의 20대 입디다. 얘들은 지금 국힘당 뭐 주도 세력이라고 하는 7, 80대 노년층들하고는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그런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국힘당으로 조금 분립돼 나가는 그런 형성인 거죠. 근데 이낙연은 그마저도 없어. 솔직히 이준석이 독자 세력을 형성하네. 이준석의 지지 세력이 국힘당하고 다르네. 사실 그것도 너무 좋게 평가하는 거지, 솔직히 말하자면. 예? 사실 그래봤자 거기서 거기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낙연은 그마저도 없다라는 거야. 거기서 거기라는 그마저도 없어. 이낙연이 가지고 있는 거는 아까 보셨듯이 막말로만 먹고 사는, 막말로 슈퍼챗 받아 처먹는데 앞장서 온 그 능력밖에 없는 백광현, 김남희, 윤가피 이런 애들인 거예요. 그게 이낙연의 전부야. 그나마 이준석은 뭐라도 있는데 이낙연은 그마저도 없어. 친낙계 애들 탈탈 털어봤자 몇 명이나 나올 것 같아요? 오늘 10,000명이 모였다 그러대? 웃기지 마라. 10,000명이 모였으면 무슨 운동장 같은 데서 실내체육관 같은 데서 했지. 그 조그마한 소극장에서 하면서 10,000명? 에라이 100명도 안 되겠더라 이 자식들아. 근데 10,000명이라고 또 헛소리 뻥을 치고 다녔대? 무슨 10,000명이야 10,000명. 그리고 행사 자체도 웃겨요. 탈당 기념 행사? 탈당도 기념해? 아니 창당 기념 행사도 아니고 탈당 기념 행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얘네들 이낙연의 정체성은 탈당이야. 민주당으로부터 탈당했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낙연은 안 가지고 있는 거야. 즉 독자 생존 능력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낙연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김대중, 문재인의 기대에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제 그마저도 사라질 겁니다. 독자적인 지지 세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 이낙연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낙연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준석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준석한테 나 좀 바라봐줘. 나 좀 바라봐. 나 좀 바라봐. 우리 같이 하면 뭔가 시너지가 나지 않겠니? 우리 같이 하자. 라고 쪽팔리게 추근대고 다니는 겁니다. 마치 처녀는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고 넌 정말 꼴보기 싫어. 너랑 같이 하면 내가 될 것도 안 될 것 같아. 라고 계속해서 피하고 있는데 이 눈치 없는 노총각이 계속 찝쩍거리고 추근대고 따라다니는 그런 양상인 거죠. 참 비유를 이런 비유 하니까 참 거시기 한데요. 이런 비유 말고는 지금 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이준석은 사실 거의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싫다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나주기는 만나줄 거고 만나서 얘기는 해볼 거야. 그리고 느슨한 정도의 연대는 할 수 있어. 근데 합당은 싫어. 느슨한 정도의 연대, 니네 지역구하고 우리 지역구하고 겹치면 우리 지역구 이렇게 한번 서로 이렇게 조정을 해보자. 요런 거는 가능해.
그렇지만 합당은 안 돼. 합당하려면 뭐 어떻게 돼? 비례대표가 합쳐지게 되는데 우리 비례대표 합치고 그렇게는 못하겠어. 자, 이준석이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비례대표 합쳐져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합당은 못한다라고 딱 얘기해버렸어. 근데 이낙연은 계속해서 우리 합당하자. 빅텐트. 이준석은 빅텐트 할 의사도 없어. 다만 어떻게? 지역구에서 이낙연도 출마하고 이준석도 출마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런 경우 우리 조정을 하자. 요거는 가능해. 이거였어. 근데 이거를 지금 이낙연 쪽에서는 계속해서 부풀리죠. 이낙연에 조금 많이 기울어져 있는 이 수구 적폐 언론들은 또 이낙연 얘기를 그대로 받아 써주고 있죠. 이준석은 아마 미칠 거야. 나는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나가지? 나는 이낙연하고 그렇게 함께 할 의사가 없는데 내가 꼭 이낙연과 함께 할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지? 왜 그렇지?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참. 그러니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준석은 싫다는데 이낙연은 추근된다. 다른 표현이 가능하겠습니까? 그죠?